월요목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서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지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럼 시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과연 얼마나 이 시장에 필요로 하는 신호들이 조금 잡혀주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혼자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요즘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시장이 어려워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조금 더 최적화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채팅방도 저희가 지금 다시 개설을 했죠. 이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이 있고요. 이쪽에서 말씀을 따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번을 드릴 거고요. 그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 있습니다. VIP방도 있고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무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 바라겠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가장 중요했다라고 했던 사실 이 산까지는 좀 넘어야 한다라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CPI의 산을 중국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미국에서 결국 넘지를 못했는데 일단 전체 CPI가 8.6% 상승으로 나오면서 이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을 하는 사실 전월 대비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일단 더 이상 상승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가 시장 컨센이었는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을 또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죠. 이로 인한 쇼크로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 쪽이라든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에너지 부분의 급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 부분의 급등은 전월 조금 감소를 했다가 지금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일단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일단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중고차나 의류 이쪽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피크 아웃의 기대감을 확실히 좀 많이 지워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는 이 피크 아웃의 기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6.0% 상승이었는데 근원 CPI라는 게 식품 물가하고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거잖아요. 에너지 물가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고 했고 식품도 상당히 컸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근원 CPI 그걸 제외한 근원 CPI는 확실히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컨센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면서 피크아웃의 기대감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더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전체 CPI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피크아웃 조금 쉽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쪽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6월 소비심리 지수도 집계한 이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미국 국내에서의 소비잖아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근데 그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물건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충격을 좀 더 크게 주었던 아무래도 이 소비심리 지수의 최저치 기록의 원인,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 역시 기름값이었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게 원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피크아웃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닌데 많이 상쇄가 돼버린 그런 이 CPI 결과 하나에서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와버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 단기간에 이거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그, 일부 에너지 기업들을 또 강하게 비판을 했죠. 엑슨 같은 경우 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현재 정부에서 9천 건 정도의 원유 시추 허가를 내줬는데 얘네들이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즐기기 위해서, 즉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시추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 일단 이런 부분들, 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기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달 내로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다음 달 중순 정도쯤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사우디 같이 방문하겠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의 관계는 카슈쿠지 암살로 인해 가지고 암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안 좋아졌고,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사우디와의 관계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미국 측에서 얘기했던 어떤 요구했던 부분들을 모두 거절을 하는 빈살만 이 왕세자가 모두 거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하고 카슈쿠지 문제를 일단 어느 정도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굉장한 또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제 유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이 산유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이런 모습들도 지금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의 급등인데요. 단기금리가 더욱더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이번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보면 6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7월 자이언트 스텝, 9월 빅스텝 이런 형태의 얘기들, 뉴스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단기금리가 더욱더 크게 급등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지는 또 위험 수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상태에서 수요가 만약에 지금 수요가 부족한 게 경기 침체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고물가와 함께 어제 미국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던 이 원인이었는데, 이 수요가 만약에 견조하게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 자체가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 자체가 견조하게 나왔다면 어떨까요? 물가 CPI 계속해서 지금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들을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해? 그럼 볼 거 없지. 그냥 강력한 긴축. 블라드 총재 얘기했듯이 그럼 뭐 3%, 3.5% 가도 시장 끄떡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시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는 있는데 조금씩 꺾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요, 공급 시그널입니다. 공급 시그널. 이걸 위해서 1차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지금 필요하겠고요. 아직도 미국 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조치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와 함께 국제유가
이 국제 유가를 지금 떨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기존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버려서 가면까지, 지금 이걸 낮추기 위한 어떤, 행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 공급망 문제, 지금 여기서 아까 노동 공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급망 문제도 일단 있고요. 요런 정도의 시그널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가 조금씩 둔화된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시켜서 연착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이언트 스택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1번으로 필요한 건 국제유가가 잡혀야 된다는 거고, 이걸 위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액션들이 얼마나 먹힐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사우디 쪽하고의 관계, 이란 쪽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슈하고 물려 있어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치우고 이쪽에 매진을 한다라고 만에 하나 가정을 한다면, 다음 달,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 정도부터는 국제유가가 조금씩 잡혀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기대 섞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국제유가가 당장 꺾일 걸로 보여지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나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결국 다시 11,000포인트, 11,300포인트 이 자리를 또 지금 찍어버린 상태고요. 11,000포인트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이거 떨어질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떨어지는 거, 미 선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 자리 장중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자리에서 얼마나 지지력을 보여주느냐라는 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안정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안정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화 흐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늦어지겠지만, 이번 주 FOMC에서 점도표 어떻게 나오느냐 또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조금 만들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주 초반에는 조금 눌림, 조정, 하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금 오늘 월요일 우리도 지금 하락 중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주 초반에 진행이 되다가 FOMC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매파적이냐 덜 매파적이냐 그 차이인데, FOMC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하락 정도는 멈춰지는 정도, 안정화되면서 조금의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하단부터 제한을 시키는, 하방 경직성부터 확보하는 정도의 흐름, 그런 정도의 흐름이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 눈치를 보면서 거의 매매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 선물 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코스피도 매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부분이 지금 조금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살짝 지금 바닥 잡기 지금 흐름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으로 봐서는 분명히 하단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까지 밀리고 나니까 밑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만약에 급증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의 흐름, 이 코스피 매도의 흐름, 요걸 중심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요게 1차적으로 보여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거의 없습니다. 사료 섹터들 조금 있고요. 장 초반에 스마트카 관련해가지고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조금 살짝 보였습니다만, 현재 윗꼬리들을 지금 달고 있는 모습이고, 거의 그 외의 모든 섹터들 다 하락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정도고, 그 외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지금 제법 나옵니다. 시장 시간대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정도까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카카오게임즈, 나노신소재, 비덴트, SM, 심텍,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 케어젠, LX세미컴, 퓨런티어, 엔캠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좀, 그러니까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호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호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외국인들 매도, 선물 매도, 요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이 밑을 안 껐다가 지금 껐는데 2640포인트 때 요 자리가 사실은 또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여지없이 깼잖아요. 그럼 이걸 깨고 나면 그 밑으로는 지금 2520포인트 정도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 찍고 지금 그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요번 그러니까 주 초반에 하락에서 오늘 사실 좀 과도한 하락이긴 한데 아마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한 2500포인트까지는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중국 증시가 시작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얼마나 이제 좀 선방을 해주냐에 따라서 낙폭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여부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지금 베이징 일부 봉쇄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만 부양책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이번 달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추가 인하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부양책 계속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중국 증시도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한 중국 증시가 하단을 조금 지지시켜주면서 낙폭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구간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 맞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힘든 구간 맞고요. 과거 같은 경우라면 가격 조정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면 기간 조정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한 상태에서 가격 조정까지 같이 진행됐었고 일부 그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 현금화 관련된 부분 뭐 미리 현금화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이 수익 중인 종목들 중에 조금 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현금화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바닥을 지지한다 그러고도 지금 자꾸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한동안 지지를 했다가 지금 또 밀린 거잖아요. 오늘 밀린 건데 하단의 여유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자꾸 밀리고 있어서 좀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 오히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당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번 구간에서 바닥 잡히고 조금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매도하면 바닥에서 뭐 비비는 결과밖에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당장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바닥이라도 좀 잡혀주면 그 뒤부터 조금씩 이 투심을 조금씩
이 살려내면서 낙폭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라고 보고, 올 말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3,000포인트 정도까지일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뭐 적어도 2,800 이상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 요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든 구간인데 심리적 관리 잘 하시고요. 오후장에 나머지는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